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이라는 거는 원래 소변하고 관계된 기관은 아니거든요. 이제 남자한테만 있는 기관이고 여자는 없어서 잘 모르는 기관이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정액의 30%를 만드는 게 성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하고 관계없는 기관인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변 누기 힘들게 만드는 기관으로 조금 이렇게 변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립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립샘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전립선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방광이 있잖아요. 방광. 방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요도가 있으면 방광부터 이제 요도 처음 시작 시점 한 2, 3cm 부분을 이렇게 전립선이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방광이고 여기 이제 요도가 이제 시작되는 점이 있으면 이 요도 주변 2, 3cm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크기는 한 뭐 밤톨 크기라고도 하고 호두알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 정도 크기일 때는 정상이라는 거죠. 호두알이나 밤알 크기 정도. 그런데 이게 귤 크기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비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립선액이 아까 성하고 관계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립선액은 정액의 30%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 전립선액이 나오면 여기 전립선액 안에는 구연산이랑 아연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카사노바나 이런 사람들이 굴 이런 거 먹었을 때 거기에 이제 아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런 카사노바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아연이 이제 남자 성기능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게 깊은데 전립선액도 이제 그 남자의 정액의 30%를 만들고 이 전립선액이 하는 기능은 얘들 구연산하고 아연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정자가 이렇게 난자한테 갈 때까지 생존을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그 정자가 활동성을 있게 하고 정자한테 난자한테까지 갈 정도의 에너지도 주고 그리고 정자가 이렇게 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전립선액이고 그리고 이 구연산하고 아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감염되는 걸 살균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요로가 감염되는 걸 막고 방광에 이제 균이 번식하는 걸 막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전립선액입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성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톨 크기 모양이 그 정도 사이즈일 때는 이 요도를 압박하지 않는데 이게 비대증이라는 게 전립선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게 증식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세포들이 증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도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도가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소변이 나왔다고 하면 이 전립선이 이제 비대되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소변에 여러 가지 배뇨자계를 이제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이제 생각하시면 어떤 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게 물탱크가 커다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관이 넓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물탱크에서 물이 이제 시원하게 잘 나왔다고 하면 물량은 똑같은데 이게 넓은 수도관이 빨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빨대로 바뀌었냐면 아까 그 전립선이 비대돼서 막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좁아진 요도 때문에 같은 물이 그 좁아진 그 빨대로 나오려고 하니까 되게 소변 줄기가 이제 가늘어지는 거죠. 일단 가늘어지고 이게 많은 소변이 빨대로 이렇게 나야 되니까 압이 되게 세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이나 뭐 이런 데서 힘이 그만큼 이제 압력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힘을 주어야지 소변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빨대로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되게 소변을 이렇게 오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이 막 되게 급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힘을 줘야 나오고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1차 증상이고 2차 증상은 계속 이제 방광이 압박을 받는 거죠. 이게 소변이 잘 안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소변 눌 때도 힘을 줘야지 이렇게 계속 이제 누다가 이게 소변을 보다 보니까 소변 그 방광이 되게 자극이 되고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광벽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여러 가지 방광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는 거죠. 이제 예민해졌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뭐 이렇게 보통 몇 시간 정도는 이제 참아서 소변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광이 지금 이제 예민해졌기 때문에 자주 마렵거나 참기 힘들거나 그다음에 밤에 잘 때도 일어나는 게 이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방광이 되게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차도 이제 막 이게 신호를 주니까 밤에 일어나고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2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방광까지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광까지 이제 문제가 났지만 여기 이제 지금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요도 폐색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소변이 한 방울도 나가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전립선 비대가 이제 심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소변이 못 나가서 이렇게 응급실 오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문제가 아니라 소변이 이제 안 나가서 여기 이제 고여 있으면 이 압력이 되게 이제 거꾸로 역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방광이 그 소변들이 역압으로 이제 신장을 이렇게 이제 손상하게 하면서 처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만성적으로 소변에 역압이 걸리면 신장 기능까지도 잃게 돼서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도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얼마나 많냐면 처음에 한 40대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전립선 비대는 어떤 남자나 다 이렇게 온대요. 왜냐하면 이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있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다 오게 되어 있고,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온다고 해가지고 증상이 다 똑같은 건 아니래요. 다 커졌지만 요도를 이제 많이 누르게 되면 내가 이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전립선이 커졌지만 요도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증상을 안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이제 40대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50대는 50%, 60대는 60%, 80대는 뭐 80%에서 100%라고 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다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남성분들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점수가 1에서 7점이면 그냥 경미한 정도고 8에서 19점이면 중증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도 한번 이렇게 이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기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면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오는 이제 노화에 대한 그 노화로 인한 진행성 질환인 거죠. 이게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이제 그 진행도 멈추는데 남성 호르몬이 계속 있는 이상은 계속 이제 커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예전에는 이게 왜 남성 호르몬이라고 이게 더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고환을 다쳤거나 아니면 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남성 호르몬이 딱 끊긴 사람들은 절대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식습관이나 그다음 유전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게 어떤 얘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DHT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고농도 남성 호르몬인데 고농도 남성 호르몬으로 이렇게 전환이 우리 몸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환이 돼요. 이때 이제 관여하는 효소가 5알파 환원 효소라고 하거든요.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고농도 남성 호르몬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도 이제 필요로 하니까 이제 전환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하게 이제 DHT라는 게 과하게 이제 생성이 되면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전립선 내에 있는 그 DHT 농도가 되게 다른 데보다 농도가 2배 정도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전립선은
이 DHT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좀 이상작용이 해가지고 전환이 이제 많이 되면 전립선 비대는 더 커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알파 환원 효소 작용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알파 환원 효소가 없으면 테스토스테론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하지 않는다. 이것만 이제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고농도 남성 호르몬, 아까 DHT에 의해서 이제 비대가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만 일단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힘들어지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 가면 뭐 수술보다는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약물 치료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교감신경 차단제 하고 그다음 항남성 호르몬 요법, 아까 그 DHT를 이제 안 만들어지게 우리 몸에서 하는 약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감신경 차단제는 이건 어떤 거냐면 전립선 내에는 교감신경이 되게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교감신경이 이제 우위에 서면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내에서도 교감신경이 이제 소변을 넣을 때 되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혈관 수축되듯이 이게 이제 그 요도가 이제 수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데 소변을 넣을 때 교감신경이 더 활발해져서 더 수축을 일으키는 거죠. 딱 조이는 거죠. 그러면 더 이렇게 소변이 안 나가게 되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교감신경이 이제 더 활성화되면. 그래서 이제 약물은 그 이제 전립선 비대와는 상관없이 그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거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걸 이제 그 약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소변이 막 잘 나오는 건 아니래요. 이 약물을 쓰면 그냥 전립선의 이제 긴장을 이제 그 풀어주기 때문에 소변 배출이 예전보다는 좀 편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잘 나오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 차단제는 약을 먹으면 즉각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전립선 비대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변 넣을 때 그냥 긴장을 풀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약물인 거고, 두 번째 약물은 이게 아까 DHT, 남성 호르몬, 아까 고농도 남성 호르몬을 DHT라고 했잖아요. 아까 DHT가 안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 DHT를 잘 안 만들어지는 항남성 호르몬 요법이라고 해서 아까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 이게 DHT가 작게 만들어지면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DHT가 많이 만들어지면 전립선이 커지고 DHT가 작게 만들어지면 전립선 크기가 이제 줄어들고, 이거는 최대 20%까지 이렇게 그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니까 소변 배출이 이제 용이하게, 이제 그 꽉 누르는 전립선이 이제 작아졌으니까 소변 배출이 이제 용이하게 되고, 얘는 아까 교감신경 차단제는 즉각적으로 그냥 오늘 먹으면 내일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제 생각되면, 얘는 점진적 효과로 3개월 이상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제 먹고 1년 이상을 먹어야지만 계속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이제 줄여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한 번 먹으면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평생을 먹어야 된대요. 평생을. 그런데 이런 어떤 약물이든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지만 뭐 1%라고 해도 그게 이제 나이면 그게 이제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차단제는 얘가 이 전립선의 교감신경만 이렇게 좀 다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온몸의 교감신경을 다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지럼증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쪽도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차단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항남성 호르몬 요법은 이것도 이제 그 제목에서도 보듯이 부작용은 이제 그 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제 없어지고 뭐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평생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보통은 이 교감신경 차단제랑 이렇게 항남성 호르몬 약이랑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립선은 어떻게 이제 관리를 이제 항남성 호르몬 요법으로 사이즈를 줄여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립선 비대증을 계속 방치하면 그 수도관 그 요도가 수도관인 게 빨대 크기로 이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방광이 계속 압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엄청난 힘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방광이 이제 나빠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방광이 예민해지고 방광에 감염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 고인물은 다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방광염도 그 전립선 비대증 관리를 못하면 방광염도 생기게 되고 요로 감염도 생기게 되고 방광 결석도 생기게 되고 요로 결석도 생기게 되고 방광은 예민해져가지고 그 화장실 나오는 순간부터 또 마려워가지고 또 가게 되고 이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사이즈를 줄이고 뭐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걸 이제 방치했을 때 방광은 이제 한 번 나빠지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립선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고 아까 방광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이제 역압이 생기면 신장 기능까지도 우리가 나빠져서 생명도 이제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비대를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약물 같은 것도 이렇게 먹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물 먹고 수술하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초가 소팔메토라고 하거든요. 이 소팔메토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지 한번 보면 여기에 이 소팔메토라는 허브는 오래전부터 이제 북미 인디언들이 민간요법에 사용되어 온 이제 허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팔메토에는 이게 로르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이게 하는 역할이 아까 우리가 DHT를 남성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론으로 바꿀 때 필요한 효소가 그거 5알파 하는 효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걔를 억제를 해가지고 이 DHT를 이렇게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DHT가 감소시켜주면 전립선은 이게 DHT가 안 들어오면 이게 비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항남성 호르몬 요법처럼 얘도 DHT를 이제 우리 몸에 맞게 줘서 전립선 비대를 막아서 전립선을 감소시켜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소팔메토를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논문 진짜로 이렇게 전립선에 좋은지 아까 전립선 비대증의 그 증상들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이 힘을 줘야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소팔메토를 아까 이게 여기도 이제 12개월간인데 보통은 최소 3개월에서 꾸준히 한 1년 정도를 계속 드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약도 계속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또 다시 커지니까. 그 전립선 비대가 커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 DHT를 계속 적정량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DHT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또 많아지면 또 전립선 비대는 또 다시 커지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1개월, 2개월 먹는 건강식품도 아니고 약도 1개월, 2개월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남성 호르몬이 있는 이상은 계속 이제 드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드셨을 때 이제 소변이 이제 잘 나오고 잔뇨량 이런 것도 다 개선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개월 정도 먹었어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하여튼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꾸준히 먹는 게 진짜 남성 호르몬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꾸준히 드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제품도 3개월이 이제 이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그만큼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립선에 좋은 그 이제 허브 중에 하나가 네틀루트라고 이게 쐐기풀이래요. 쐐기풀. 이제 쐐기풀인데 얘가 어떤 이제 식물 여러 가지 이제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소팔메토와 같이 혼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소팔메토는 그 뭐야 그거 전립선 비대에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
역할을 하고 이 네틀루트는 전립선이 이렇게 이제 소변이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염증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염증들을 없애주는데 진짜 탁월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게 염증이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전립선의 염증 없애주고 전립선 사이즈 줄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성분들이 있고 이제 저희 소팔메토를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소팔메토 그 열매 추출물이 이제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틀루트 아까 전립선 염증에 좋은 네틀루트로 같이 배합해가지고 이제 이제 같이 혼합물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 제품에 이제 넣은 거고 그 외에도 이런 호박씨유나 오렌지 추출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훨씬 더 전립선 건강에 이제 좋게 만든 거고 섭취 대상자는 이게 그 빠르신 분은 요즘에는 이게 그 서구화가 되면서 예전보다 전립선 크기가 되게 빨리 커지고 있대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빠르신 분은 30대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드셔주시면 좋은 거고, 일단 40대 정도 되시면 이제 이 소팔메토를 드셔주셔야지만 이게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전립선 건강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배뇨, 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배뇨 어려움 겪으신 분은 전립선 사이즈를 더 이상 커지 않게 해주고,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또 소팔메토로 이제 드셔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서구화 식생활로 인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평상시 전립선 건강 관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내 노년에 아까 방광도 지금 건강이 나빠지고 신장까지도 이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전립선 아프지 이제 그 비대가 되기 전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면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고 화장실 가도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뭐 무슨 중요한 일 하다가도 화장실 가야 되고 차 타고 이동하다가도 화장실 빨리 들려야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질이 이제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게 이제 그 전립선이 성기능하고도 관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감을 갖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기능 쪽에도 이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말 전립선 이제 남자들한테는 전립선 건강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남자들만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제 여자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아빠나 남편 이런 이제 건강을 우리가 이제 드시라고 이제 챙겨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챙겨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